이제 이게 참 3점짜리고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여기서 봐주시면은 뭐 기본 자본이 얼마, 보완 자본이 얼마 이제 이런 질문이 옵니다. 뭐 이게 미리 알고 있는 거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근데 기본 자본이랑 보완 자본도 각각 알고 있었어야 됐나요? 이건 저도 모릅니다. 물론 공부하면 알지만 문제 풀 때는 필요 없어요. 기본 자본이랑 보완 자본이 어떻게 이게 지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국채, 회사채 저 정도는 알아야죠. 문제는 텍스트로 돼 있으면은 이걸 내가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그게 감이 없어요. 그 구분을 강사가 제시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수업 시간에. 그리고 이제 뭐 내용은 뭐 이렇게 당장 파악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이 보기를 전체 문제가 8분, 7분 이렇게 주는데 사실상 배경 지식이나 선지에 대한 접근 원리 없이는 제한 시간 내에 풀어내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한번 하셨어요. 어떤 이제 현직 주식 트레이더 분께서 내가 무슨 뭐 되게 유명한 그 펀드 매니저인데 못 풀었다. 그치만 그 펀드 매니저랑 상관이 없어요, 사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최소한의 배경 지식이 있으면은 선지 분석 원리로 뚫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선지 1번 봐주시면은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이건 단순한 내용 일치 불일치고, 2번, 3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5번 바젤 3 보완 자본, 이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바젤 1, 2, 3까지 있고 기본인지 보완인지 각 바젤 1, 2, 3에서 보완 자본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간단한 내용 일치 불일치만으로도 풀렸고 어려워 보이는 문제지만 실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체급, 배경 지식과 선지의 작동 원리를 전부 수험생은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사실 유일한 방법이고 그 외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41번과 42번 같은 거는 그냥 이제 좀 공짜 문제고, 41번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 있는 좀 어려운 이제 이 문제를 풀고 나면은 이제 간단한 내용 일치 불일치로 풀리는데, 그나마 3번이랑 4번 선지 봐주시면은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뭔 차일까요? 3번 의무가 있다, 4번 강제성이 없다. 의무랑 강제성이랑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이 정도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3번은 의무 있다, 4번은 의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새는 새인가요? 새죠? 참새 정도면은. 비둘기 새인가요? 새죠. 타조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타조 새인 것 같긴 한데. 펭귄은? 너무 멀죠? 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행인 거는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필연적으로 수험생이 마주하는 순간인데, 강제성이면 의무인가? 이 정도 판단을 요구하기도 해요. 지금 문제처럼 냈잖아요. 근데 펭귄이 새인가? 그 정도까지는 다행히 안 물어봅니다. 그 정도까지는. 3번, 4번 정도의 기준점은 있어야 되고, 그럼 이 명확한 차이는 3번 의무 있다, 4번 의무 없다. 있고 없고, 본문에서 나온 거는 의무가 없는데 지키는 걸 골라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유일한 경쟁선지였는데 3번 그냥 날려버리고 4번 고리만 맞추는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이없는 그림인데, 180에 80kg 건장한 남성이 있는데 농구랑 복싱 10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옆에는 헐크인데 헐크 키 몇이야? 이쯤 되지 않나요?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550cm에 350kg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농구, 복싱 해본 적 없습니다. 농구하면 누가 이길까요? 두 번째가 이깁니다. 복싱하면 누가 이길까요? 얘가 이겨요, 두 번째가. 왜 그럴까요? 독해력, 배경지식 관계를 생각해봤을 때 내가 아는 주제가 나오면 쾌적하고 편하고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헐크랑 싸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상대를 하고 있는 이 독서 텍스트의 난이도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이죠. 그래서 철저한 사전 준비, 선지의 작동 메커니즘을 모르면은 뭐 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경 지식을 내가 뭐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되냐, 뭐 백과사전이라고 뒤져야 되냐, 그거 범위를 제시하는 것도 강사 몫인데 다 나와요. 뭐 철학, 논리학, 뭐 정치학, 정치철학, 그리고 뒤에 잠깐 가보면 물리학, 생명과학, 이거 말고도 더 있죠. 하루 종일도 떠들 수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 정도 나온다는 건데, 저는 제가 문과생이었을 때에도 독서의 과학 지식을 물어보잖아요. 과학 지문이 나오니까 그거 틀리기 싫어서 물화생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가 1, 2 다 들었습니다. 저는. 학습량 자체가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사실 범위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철학부터 보면은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JTB 조건. JTB는 Justified True Belief예요. 정당화된 참된 믿음. 각각 요건 따져서 진리의 조건이 뭐냐, 기출이고요.
가치 중립성. 아까 그 말씀드렸죠. 예술이나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다 철학 소재들입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거대 담론이 있냐 없냐. 실존주의 대 구조주의. 인간은 실존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구조에 갇혀 있는가.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나 좀 제발 냅둬 가만히.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나와서 정치에 뭐 좀 참여 좀 해. 공동선에 기여 좀 해. 이 정도 주제인데 알고 모르고는 천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논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조건문의 이해랑 반사실적 조건문 이미 기출 이해요. 여기에 다보탑 지문 혹시 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내가 고3 생활을 보내고 독서 준비를 했다. 그럼 지금처럼 BIS 지문 안 와요. 오버슈팅 지문 안 와요. 다보탑 지문 안 와요. 그러면은 손사래를 질색을 해야 정상이에요. 다보탑 지문도 이미 나왔고 뭐 그냥 지금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내가 기차를 놓쳤을 때 안 놓쳤을 때 넣는 경우 안 놓치는 경우 2x2 매트릭스가 나오고 경우의 수 4개 이 중에서 뭐가 현실 세계나 더 유사한가로 참과 거짓값을 따집니다. 이게 거의 원문에 근접한 말씀입니다만 처음 듣고는 모르죠 사실. 논리학, 진리 함수, 조건문이 어떻게 참 거짓이 결정되는지를 미리 어느 정도로 인지를 해놨어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좀 억하심정이 들죠. 내가 어떻게 다 알아 이거. 정부, 국가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는 게 이거 고등학교 수학 범위예요. 명제 조건문 할 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도 비중을 두고 하지는 않죠 사실. 그 간극 때문에 이제 힘든 거고 뭐 정원 명제나 순원 명제나 귀류법이나 정치학이나 정치 철학에서도 뭐 입헌 군주제가 뭐고 대통령제가 뭐고 이원 집정부제가 뭐고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뭐고 가치가 무엇이고 등등이 나오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살면서 야생곰 만나면은 곰 몇 번 만질 수 있나요? 만질 수 있는 횟수 2번 만질 수 있습니다. 왜? 팔이 2개라서. 진보는 새로운 생명체를 보면은 뭐 곰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은 뭐지 한번 만져볼까? 이민자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뭐지 이거 얘네들도 사람인데 받아들여 주자. 보수는 모르는 거 나오면 일단 피해. 안전한 선택이 우선이야. 국가 역할은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야. 이민자 퍼주지 마. 배타 정책. 어느 쪽이 맞고 틀리고는 뭐 영원히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런 문제 실질적인 문제는 관심도 없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텍스트가 어느 계열인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문과 과목들이죠. 철학, 사회학, 정치학. 이쪽은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기계공학과가 할 수 있는 일을 화학공학과가 바로 대처하기 힘들죠. 전공 지식이 다르니까. 근데 문과 계열은 뭐 상경계 쪽 아니면 사실 정치학 하는 사람한테 사회학 계열 논문 줘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 텍스트가 다 지금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경제학은 이제 뭐 지금 한창 경제학 특강 하는 중인데 이제 오늘 뭐 배운 친구들 많죠. 각각 주제를 그러니까 이미 숙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그래서 환율이 지급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수입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거 설명 한 줄 줍니다. 한 줄. 그나마 최소한의 양심으로 그거 가지고 못 풀어요. 미리 머릿속에 액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변수관계로. 저기 화살표 왔다 갔다 내렸다 줄였다 하면서 얼마나 문제 헷갈리게 잘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동성이 뭔지 탄력성이 뭔지 경직 유연성은 뭔지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뭔지 반대말은 뭔지 효율성이나 분배 기준이 뭔지 지금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신자유주의는 뭔지 알아야 돼요.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합리성을 드러내는 실험이 뭐지? 비합리성의 기준이 뭐지? 의미가 뭐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물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저 문과인데 알아야 되나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좀 어느 정도 진짜 내가 좀 공부 좀 진짜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과학 지문만 슬슬 넘겨보면서 여기 적어도 여기에 파동과 입자성 그리고 주파수랑 파형 그 관계가 있어요. 몇 번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자체로 직접 문제를 내지는 않지만 그 지식이 문제, 추론 문제에 적용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빨간색이 파장이 기냐, 보라색이 파장이 기냐 정도는 저는 수험생이면 들었을 때 문과생이어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빨간색이 파장이 길고 보라색이 짧아요. 파장은 곧 에너지입니다. 진동, 진폭, 에너지수, 파장 길이 관계가 비례 반비례로 명시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 액션이 환율과 수출 관계처럼 명시적이에요. 다 알고 있어야 쾌적하다는 얘기예요. 쾌적하다. 그리고 뭐 운동량 보정이네, 가속도 중력 등가 원리 등등 어느 정도 교양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텍스트에서 이 세포 소기관 구조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혹시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지문이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 이것도 질색을 해야 정상인데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DNA랑 RNA 차이가 뭔지 DNA는 2중, RNA는 한 줄 나왔을 때 전사 메신저가 있냐 없냐 리보솜으로 가서 단백질 어떻게 만들어지냐 tRNA가 뭐고 mRNA가 뭐냐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우리가 뭐 여기서 부산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처음 가는 사람이랑 이 도로쯤에 뭐가 있었지,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은 피지컬 체급 자체가 달라요. 머릿속에 생명과학 지문 읽을 때 세포 소기관이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 핵이 큰가요? DNA가 큰가요? 뭐 이런 종류의 간단한 배소 비교부터 머릿속에 지금 배율 들어가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글을 읽을 때 글 뒷면에 세포 소기관 구조가 그대로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쾌적합니다. 그 쾌적함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수험생의 피지컬 그 자체예요. 배경 지식은 아까 말씀드린 그 180cm랑 180도 뭐 작은 키는 아니지만 550cm 상대로는 그냥 뭐 의미가 없죠.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 사실 뭐 배경 지식만 해도 뭐 엄청나게 길죠. 사실 경제, 생물, 여기 언급되지 않은 모든 부분들도 철학의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비문학 고난도 제재 그냥 최신 기출 그냥 슥 건져 보면은 고난도라서 뭐 고난도를 하기에도 민망해요.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무슨 지품은 어차피 고난도이기 때문에 고난도 아닌 거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옛날 초기 수능이나 10년대 이전 가면 쉬워요. 근데 그럼 뭐 하나요? 지금이 10년대가 아닌 것은. 지금은 2026년도인데. 그래서 8분 정도 안에 사문항 이거 풀기 힘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암기로 커버가 되는 부분들 있죠. 문학, 화작, 원매 이거 3개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잃어버리고 여기에 1분, 뭐 30초로부터 걸어서 추론 문제 2점, 3점짜리 하나라도 더 풀어놔야 혹시 정시 쓸 때 표점이라도 오르고 뭐 그런 구조가 이미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뒤에 뭐 기출 하나만 잠깐